투기과열지구 조합원지 승계 제한과 예외. 예, 방금 전에 징여 말씀하신 내용도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예. 도시정비법 39조 2항에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 양수인에게 조합원지 승계가 불가능하다. 예, 투기 수요 억제 목적이죠. 이 법 취지가. 양수에는 매매, 징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예, 그래서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양수할 때 양수인은 조합원지 승계가 안 돼서 현금 청산이 되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후 양수 시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 청산입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예. 중요한 게 우리에겐 예외겠죠. 그럼 조합원지 승계 가능한 예외는 뭐냐? 예. 양도인이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양수인에게 조합원지 승계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 상속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 이건 가능합니다. 예.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는데 그걸 상속받은 자녀가 상속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합원지 승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이제 재산 분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조합원지 승계가 가능하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건데,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을 때, 이럴 때도 이런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수인에게 조합원지 승계가 된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외 사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참조로 알고 계시고 나중에 해당 예외 사유가 적용될지 여부는 별도로 좀 검토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10년 소유 5년 거주 관련된 겁니다. 예.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인데 이때 거주기간 관련돼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데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어요. 예. 그래서 거주기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아내분하고 자녀들은 계속 살아요. 이때 거주기간 인정이 될 거냐? 인정됩니다. 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이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거주기간 관련돼서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꼭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 많이들 또 물어보세요. 예, 상속받은 거. 피상속인,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소유하고 부모님이 거주한 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예, 요거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10년 소유 5년 거주 상속 관련 예시인데요. 101호 아파트를 부모님께서 2000년부터 2025년까지 25년 소유를 하셨고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거주를 하셨어요. 7년 이상 거주를 하신 거네요. 예. 근데 202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단독 상속했습니다. B가 단독 상속했을 때 2026년도에 이 사정이 생겨서 팔아야 돼요. 이거를 이미 조합 설립은 된 거고 재건축구역에서. 그러면 소유기간, 거주기간 자녀로만 보면 상속인으로만 보면 10년 소유가 안 됐잖아요. 거주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 그 집에. 그러면 소유기간, 거주기간 충족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자녀로만 보면 안 되는데 방금 전에 어땠죠? 피상속인. 부모님의 소유기간, 거주기간을 합산해준다고 했으니까 이때 자녀가 만약에 1세대 1주택자다. 이 아파트만 상속받아가지고 1세대 1주택자였다. 라고 하면 양수인에게 조합원지 승계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거주기간 이것을 다 승계해서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10년 소유 5년 거주 이외에도
몇 가지 예외적으로 조합원주의 승계가 가능한 규정이 있어요.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사업이 늘어져요. 예, 사업 시행 한참 뒤에 나오고 막 관리 좀 늦어지고 막 이렇게 될 때, 첫 번째 예외 규정으로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에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전에 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이럴 때 조합원주의 승계가 됩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지금도 계속 나오는데 압구정에서 계속 신고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압구정은 2021년도에 2, 3, 4, 5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가 됐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투기과열지구라서 조합원주의 승계가 안 되거든요. 예, 원칙적으로. 물론 이제 1세대 1주택 10년 소유 5년 거주 조건이 되면 되는데, 그거 이외에는 이제 다른 예외 요건을 봐야 되는데, 지금도 신고가가 나오는 게 사실, 거기는 지금 2021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됐고, 3년이 넘도록 사업 시행인가가 안 났으니까, 다 지금 조합원주의 승계가 가능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소유 5년 거주 요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인가 기준이 아니고 신청 기준인 거죠. 신청을 안 했어야 되죠. 그렇죠. 신청을 안 했어야죠. 신청하고 인가 안 나왔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신청 기준입니다.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예외 사유가 있다. 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이외에도 예외 사유가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사업이 늘어졌을 때 사업 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 요런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예.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예외도 있고요. 한참 뒤니까요. 지금은 요 첫 번째 예외 사유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경매, 공매로 취득한 거는 조합원주의 승계된다는데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모든 경매, 공매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에 나왔다. 예, 그럴 경우에 그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이 조합원주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 간의 채권 채무. 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갚지 않아요. 예, 갚지 않는데, 저 친구, 여의도 3부 아파트에 아파트가 있네? 라고 해서, 판결문 받아서 강제 경매를 넣었어요. 개인 간 채무로. 예, 근데 이제, 경매로 하면 조합원주의 승계 된다는데? 예, 해서 이제 낙찰받은 사람이, 주장을 할 때, 이건 개인 간 채무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래서 개인 간 채무는 조합원주의 승계가 되는 경매가 아니다. 예, 꼭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시행령이 이제 추가가 돼서 시행이 되는 건데요. 요거 지금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예.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건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제 이 계약을 했다는 건 계약금 지급 내역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요거는 살려주겠다. 예, 요런 경우에는 조합원주의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이제 규정이 들어와가지고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참고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칙이 들어왔는데 작년 2025년 10월 15일날 이제 정부 발표가 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부터 현재까지 관련된 사람들도 구제를 해주겠다라고 부칙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케이스. 질문 하나만 좀 하면. 네네. 아까 1세대 1주택 10년, 5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10년 기간 동안 내내 1세대 1주택이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명시적인 판결이 없습니다. 명시적인 판결이 없고 그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10년 내내 보는데. 1세대 1조 아니어도 된다? 네네,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도할 때, 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이면 된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명시적인 판결은 없어요.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케이스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다물권자 양도 많이들 들어보셨죠? 물건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파트, 그러니까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예, 그럴 때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 케이스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준비 좀 했습니다. 예,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1인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조합 설립 인가, 이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죄송합니다. 예, 재건축, 재개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재건축, 재개발 다 마찬가지고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일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조합원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좀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101호, 201호, 301호 아파트를 전부 가지고 있는데, 두 개 아파트를 좀 처분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을과 병에게 이렇게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갑, 을, 병이 각각 한 채씩 아파트를 가지게 됐어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이렇게 됐을 때 조합원 지위가 몇 개냐, 그리고 분양 자격이 몇 개냐, 예, 요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사안이고, 2023년도 2월에 우리 대법원에서 정리를 좀 다 했습니다. 예, 어떻게 되냐? 조합원 지위도 하나고, 그 다음에 분양 자격도 하나다. 예,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판결이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예. 요거는 1인 다물권자, 예, 한 명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두 번째는 1세대 다물권자 관련된 케이스고요. 갑과 을과 병이 하나의 세대예요. 하나의 세대인데 아파트를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 각각 가지고 있었어요. 각각 가지고 있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을이 하나의 세대가 아닌 K한테 201호를 매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과 K와 병 이렇게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을 때 조합원 지위가 몇 개가 되느냐와 관련된 사안이었고, 요것도 대법원까지 올라갔죠. 2023년 6월에 우리 대법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한다. 예. 각각 그 수인의 토지 소유자가 하나의 세대에 속한다. 그러면은 조합원지 하나고, 심지어 조합 설립 인가 당시에 하나의 세대였다가 일부 부동산, 그러니까 하나의 세대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일부 부동산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그 양도인, 양수인 모두 합해서 조합원지 하나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하나면 누가 갖는 거예요? 갑이 갖는 거예요? 합의해. 세 명한테 하나인데 예, 하나죠. 세 명이 누가 그럼 분양하는 거예요? 공유로 가겠죠. 공유로. 공유로? 예, 나눠야 공유로 돼요? 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가게 그게 되겠죠. 더 힘들겠네. 그게 더 힘들죠. 그러니까 차라리 갑한테 주면 끝나는 예,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동산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예. 매수하시는 분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매도하시는 분도 특히 더 조심하셔야죠. 예. 이런 판결이 있었고요.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후발적으로 다물권자가 된 거예요. 예.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갑이 101호, 을이 201호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났어요. 그러면 조합원지가 몇 개일까요? 두 개겠죠? 각각이겠죠? 갑 101호, 을 201호에서 각각 조합원지 두 개. 근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갑이 을 부동산이 탐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샀어요, 이렇게. 그래서 1인의 다물권자가 된 거예요. 1인의 다물권자. 예. 그랬다가 갑이 그걸 샀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팔아야 돼. 예.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한테 다시 팔았어요. 예. 그래서 갑이 101호, 병이 201호 이렇게 가지게 된 상황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지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본 대법원 판결, 1인의 다물권자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에 양도인, 양수인 합해서 전체적으로 1인의 조합원지라고 판시했잖아요. 예. 그럼 요것도
전체적으로 갑과 평이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1인의 다문권자로부터 받은 거니까 하나의 조합원지만 인정이 될 거냐가 문제가 됐던 건데 우리 법원은 어떻게 봤냐면 서울고등법원 2023년 2월 판결인데 갑 단독, 병 단독 그래서 조합원지 두 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판결은 조합설립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 조합원지가 두 개였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갑이 이것을 그 매수해서 1인의 다문권자가 됐다가 그 이후에 이걸 다시 판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합원지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두 명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판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법원 이제 판결문상 이런 용어가 있지는 않는데 후발적으로 다물권자가 됐다라고 제가 좀 표현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답이 안 팔고 그냥 가면 그냥 한 개밖에 못 팔고. 한 개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예, 이건 투기과열지구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물권자와 관련돼서 중요한 판결이어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 판결을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투기과열지구의 응용 사례를 보려고 이거 일단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예. 요것도 하나, 요것도 이제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투기과열지구가 완 별개로 투기과열지구는 별개로 101호를 아버지가 소유하고 201호를 아들이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 설립이 됐어요. 근데 조합 설립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이 단독 상속했습니다. 방금 전 케이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아들이 이게 상속세를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동산 하나를 판 거예요. 그래서 A가 101호를 소유하고 아들이 201호를 소유하게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조합원지가 어떻게 될 거냐와 관련된 사안이고요.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은 없는데 방금 전에 앞서 보셨던 그 후발적 다물권자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때는 A가 단독, 아들이 단독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는 많이 좀 물어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합원지 및 승계 제한,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지 승계 제한 사례를 보려고 합니다. 2021년 4월에 말을 쭉 이렇게 썼는데요. 그냥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제 투기과열지구. 갑이 101호, 201호, 301호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이제 조합설립인가 됐어요. 근데 조합설립인가 후에 3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기 전에 갑이 일부 아파트를 을에게 매도하고 그다음에 일부 아파트를 병에게 매도했어요. 그래서 갑 따로 을 따로 병 따로 이렇게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때 을하고 병이 조합원지를 승계받을 수 있을까요? 되겠죠. 압구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도에 조합설립 인가하고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3년 이상 건축물을 가지고 있을 때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할 경우에 조합원지 승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건데 왜 또 이 얘기 하느냐? 왜 이 얘기 할까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물건은 사시는 게 맞을까요?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갑을병이 하나의 조합원지예요. 을이 이 부동산을 사는 이유, 병이 이 부동산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조합원지 승계받아서 단독으로 조합원지 인정돼서 단독으로 분양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걸 거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1인의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 양수했을 때 합해서 하나의 조합원지가 인정된다고 아까 대법원 판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도
갑이 애초부터 조합설립인가 당시 1인의 조합원지였기 때문에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했을 때 양도인, 양수인 합해가지고 1인의 조합원지, 그러니까 3명이 1인의 조합원지이고 1인의 분양작용만 있게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걸 말씀드리려고 아까 그 대법원 판결 3개를 또 말씀을 드리고 요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위 승계는 되는데 분양권은 한 개밖에 없다. 그쵸. 예. 그러는 거죠. 예, 맞아요. 지위 승계하고 분양권하고 또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지위가 있더라도 분양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다. 분양은 받는 거죠, 공동으로. 한 개만. 한 개만. 그렇죠. 개수의 그쵸. 제한이 있다. 그쵸. 개수의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요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요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하셔가지고 그걸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말씀드리면, 예. 요거는 아파트하고 상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과 관련된 케이스인데요. 갑이라는 분이 아파트와 상가를 동시에 가지고 계셨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아파트만 을에게 매도한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투기과외지구 내에서 조합원지 승계 요건은 다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를 을에게 매도했죠. 을은 이 아파트를 왜 샀을까요? 아파트를 가지고 단독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산 거겠죠, 당연히. 예. 예, 그런 목적으로 샀겠죠. 예. 일단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을이 아파트에 대해서 단독으로 조합원지가 인정이 될까요? 이 아파트를 샀을 때? 조합원지 승계되지만 단독은 아니겠죠. 공동 조합원지이겠죠. 갑하고. 갑하고 공동 조합원 지위예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이후에 가져왔으니까. 예. 그래서 공동 조합원 지위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을이 최초에 목적했던 단독 아파트 입주권, 단독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 다툼이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하나의 조합원지, 하나의 분양자격만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갑하고 을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합원 지위로서 하나의 분양자격만 나온다라는 견해가 있고, 이런 경우는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아니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이거는 상가를만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를 가지고 있을 때 상가는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견해가 있어요. 네, 견해가 있는데 아직까지 판결은 없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물건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을한테 단독 분양 자격 인정해주고 이럴 때, 그 다음에 갑한테도 제 상가 쪽에 단독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형평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만약에 갑이 아파트만 2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아파트를 넘겼을 때는 아까 대법원 판결에서 봤듯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합원지 하나의 분양 자격이 인정이 되는데, 아니 아파트하고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이걸 단독으로 준다? 그러면 아파트 2채 가지고 있었던 사람하고 형평이 안 맞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좀 보입니다. 질문이요. 그러면은 지금 상가 소유주, 그러니까 상가하고 아파트를 같이 갖고 계신 분이 아파트만 팔 때 네. 조합원 지위가 단독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조합원 지위는 그러니까 단독 조합원 지위. 그러니까 단독 조합원 지위는 아니에요. 그건 다툼이 없어요. 공동 조합원 지위. 조합원 지위는 공동 조합원 지위인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인가요? 아니면은 안 된다인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두 가지 나눠. 조합원 지위가 공동이고 하나의 조합원 지위라는 건 다툼이 없어요. 근데 단독 분양 자격이 인정될 거냐? 네. 여기엔 다툼이 있다. 다툼이 있다. 네, 다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동산 거래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투기과외지구 재건축 구역에서 또 공유자 얘기예요. 공유자. 네, 공유자들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또 준비했는데요. 요게 이제 또 되게 중요한 유권에서 변경이죠. 변경. 작년 이제 국토교통부가 기존에 유지해왔던 유권에서 확 변경해 버렸는데요.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A와 B가
50%씩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갑이라는 사람이 한테 이제 모두 다 이제 그 매매했는데 이때 A가 이제 대표 조합원이고 A가 1세대 1주택 10년 소유 5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했어요. 근데 B는 그런 조합원지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어요. 안 했을 때 1설 첫 번째 견해 대표 조합원이 조합원지 승계 요건을 갖추면 전체 부동산에서 조합원지 승계가 인정된다 라는 견해가 있고 아니야 공유자 각각 조합원지 승계 요건을 갖춰야지 조합원지 승계 요건이 조합원지가 다 승계가 돼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견해에 따르면 대표 조합원이 충족했으니까 갑이 100% 다 조합원지 승계가 될 텐데 만약에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은 50% 지분만 승계가 되고 나머지 50% 지분은 현금 청산이 되겠죠. 이런 견해 대입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국토교통부가 대표 조합원만 조합원지 승계 요건 충족하면 전체적으로 다 승계가 됩니다라고 유권해서 내는 적이 있어요. 예, 꽤 굉장히 오래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예, 그랬는데 2025년 작년 8월이죠. 8월에 우리 대법원이 대표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원지 승계 요건은 각각 공유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예,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예. 여기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고등법원이 판시한 게 2022년 3월인데 이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수인의 공유부동산 양도인의 그 조합원지 승계 요건 그 충족 여부는 대표 조합원이 아니라 실제 각 양도인별로 지분별로 개별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대법원까지 갔고요. 대법원에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정당하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예. 그래서 공유부동산 사실 때는 반드시 그 공유자 개별적으로 조합원지 승계 요건을 갖추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있고 나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유권 해석을 바꿨죠. 예.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법령 해석 변경사안 이래가지고 기존에는 A, B가 공유 중인 투기과열 지분의 주택 양도 시 대표 조합원만 예외 사유를 충족하면 전체 지분에 대한 지위 양도 허용. 이 기존입니다, 기존. 근데 이제는 안 된다. 공유자별로 예외 사유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케이스도 좀 볼게요. 다음 케이스. 이게 또 증여인데요. 특이가해지고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 설립 후에 이를 자녀 2명한테 2분의 1씩 증여를 하셨어요. 증여를 했을 때 자녀들이 조합원지 승계가 가능하냐, 이런 건데 우리 법원은 안 된다 판시했습니다. 아니 이때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니 내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뭐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미리 증여한 건데 아니 상속하고 동일하게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주장을 했는데 상속과 증여는 다르다라고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판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하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법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일부 지분 양수지 조합원지 승계 여부와 관련된 건데요. 일부 지분만 이렇게 양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분 1%로 분양받고 절세까지 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101호를 A가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원지 승계 요건은 안 돼요. 승계 요건은 안 되는데 40%는 A가 그냥 소유하고 60%를 자녀한테 넘기거나 넘겼다. 이런 케이스. 반대로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그냥 내 그 50% 지분 아들한테 다 줄래 라고 이렇게 주신 뭐 이런 계기가 있을 수도 이렇게 지분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지분 증여와 관련돼서 첫 번째 견해
60% 지분권자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아니다. 예. 40% 지분권자인 양도인 A를 통해서 분양시청 등 조합원의 권리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견해는 뭐냐면 일부 지분을 양도 받았을 때 조합원 지위 승계와 관련돼서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원 지위는 승계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바로 현금 청산은 되냐? 아니다. 조합원 지위는 승계되지 않지만 그 양도인은 기존에 조합원 40%는 기존 조합원으로 남아 있잖아요. 60%만 넘겼으니까 기존에 그 양도인을 통해서 분양 신청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었어요. 이건 법제처가 이런 해석을 한 적이 있고요. 예. 두 번째 견해는 조합원지 승계가 되지 않으니까 현금 청산이야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예, 견해가 두 개 지금 나뉘어져 있었어요. 나뉘어져 있고 이거는 두 번째 견해는 참고로 서울 고등법원에서 유사한 취지로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합원지 승계가 되지 않으면 현금 청산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특히 방금 전에 공유자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는 각 공유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나왔기 때문에 그 판결에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일부 지분을 양도했을 때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이건 다툼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고 다만 그 조합원 지위 승계하지 못한 사람이 현금 청산되느냐 이게 좀 다툼이 견해 대립이 있는데 저는 현금 청산되는 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우리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비슷하게 판시한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오늘 준비를 한 내용이고요. 예, 이거는 참고로 저희 법무부 센트로에서 조합 임원분들, 실무자들을 위한 재건축 기계발 비잡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서 요거는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엄마가 소유주고요. 네. 88년부터 하여튼 3도 그 정도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지금 저희 조합원 설립 안 됐잖아요. 네. 그 상태인데 엄마가 좀 아프셔서 혹시라도 돌아가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몇 달 안에. 네. 저는 같이 살고 있고요. 네. 저는 그렇게 되면 저도 같이 가족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상태인데 저는 다른 데 집이 있고요. 네. 거긴 재건축이랑 관계가 없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네. 제가 상속을 받게 되면 네. 전 상관없는 거죠. 저는 조합원 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예, 상속은 문제 없습니다. 예, 조합원, 조합 설립 이후에도 상속 받으시면 그대로 그 조합원 지위는 승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동생이 공동으로 상속 받기 원한다면 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뭐 가능합니다. 네. 괜찮은 거죠? 네. 저는 상속에 상관이 없는 상속에 있어서는 조합원 지위 승계와 관련된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죠. 조합원 지위 승계는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있는 분들. 근데 그 동생이 압구정도 현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재건축이 걸렸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때는 이제 재당첨 제한, 5년 재당첨 제한을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동생이 안 되는 거, 전 상관이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죠. 여기 삼부 아파트를 공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동생분하고 그러니까 동생분이 이제 재당첨 제한에 걸리면 같이 걸려가지고 무차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팔고 치었었죠. 네. 단지에 이제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데 네. 한 채는 아내 명이고 한 채는 5년 전에 아내와 저와 아들 이제 부부 이제 성인입니다. 공동 명의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 두 채, 그러니까 예, 예. 이 안에 두 채가 있는데요. 예, 예. 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네. 그 조합원 그 분양이 두 채로 받을 수 있는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공유하고 계시고 아파트가 이제 두 채인데 네네.
한 채는 단독세. 아내 단독 명의로 돼 있고, 아내분, 네. 예, 그리고 또 한 채는 네. 아내와 저와 아들 명의로, 아들은 성인입니다. 결혼했고, 네. 이렇게 명의로 세대 분리하시고. 지분을 나눴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두 개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지분 나눈 거는 5년 전이고요. 5년 전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 아들분이 이제 세대 분리가 되어 계시다니. 아들은 이제 저희와 같이 살고 있고요. 그래요? 그럼 하나의 세대라서, 예. 이러면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 예, 그러면 하나입니다. 아들 예. 조합원지도 내외가 하나고, 예. 그럼 이제 아들 내외를 분가시키면 분가시키면요. 그건 조금 다툼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1세대라고 하면 지금 우리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원지 하나고 예. 분양자격증 하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판례가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영역은 그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대부분 많이 물어보시기에 대법원 판결이 없는 영역이에요. 예. 그 영역은 국토교통부 유권에서 국토교통부 유권에서 아니면 이제 법제처 유권에서 그걸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직접 찾아가야 되겠구나.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법제처에서 유권해서 그걸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루트가 있으니까요. 그걸 받으셔서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예. 제가 그럼 사전에 그 받은 질문을 좀 여쭤볼게요. 이게 네네. 대신해서 일단 재건축이 시작돼서 이사를 하고 멸실이 되면 네. 무주택자가 되는 거냐 네네. 이렇게 물어본 소유주가 계셨거든요. 네, 예. 무주택자가 되는 건지 만약 된다면 그 시점은 언제부터로 봐야 되는지. 예, 예. 지금 관련돼서는 전에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뭐 얘기한 게 좀 있기는 한데요. 예. 그 멸실 등기, 예. 멸실 등기를 신청한 날부터 이제 무주택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국토교통부 유권에 쓰게 있으니까요. 이 유권에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삼형제가 부모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3분의 1씩을 상속을 받았는 지분으로 상속받았는데 상속이요? 예, 예. 부모님과 함께 막내가 살고 있었고 막내는 무주택자고요. 네네. 나머지 형제 두 분은 그 상속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도 없고 네네. 상속 당시에도 유주택자였는데 예, 예. 이 물건은 조합이 설립됐을 경우에 네.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이냐? 일단은 조합원지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는 예. 상속을 받았을 때는 일단은 이제 조합원지 승계가 자녀분들한테 돼 있겠죠. 예, 자녀분들한테 되고 이 자녀분들이 팔 때가 문제인데 유주택이 있으신 자녀분들의 지분은 1세대 1주택이라는 요건이 안 되니까 그 지분은 조합원지 승계가 안 될 테고요. 그리고 무주택이었던 분은 요게 뭐 유일한 부동산일 테니까 유일한 주택이니까 1세대 1주택은 될 텐데 10년 소유 5년 거주 요건 그 요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지 승계 요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조합원지 승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오로지 1세대 1주택 10년 소유 5년 거주 요건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볼 경우에는 다른 형제 두 분은 유주택 이미 이제 1세대 이게 다주택자니까 안 되고 무주택자인 요 분은 1세대 1주택은 될 텐데 10년 소유 5년 거주 요건 충족되는지를 보고 된다면은 요 지분만큼만 조합원지 승계가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전에 그 질문에 더해서 예. 만약에 그 상태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조합을 설립 후에 네. 매도가 일어났어요. 예. 그러면은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3분의 1만큼만 조합원 지위를 받고 네. 나머지 62%는 현금 청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3분의 1 지분 가진 사람이 네. 아파트도 건립가 3분의 1에 해당되는 만큼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예. 그렇죠. 그게 맞는 예.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 권리가액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분이 네. 그 이전에 이제 매도를 하기 전에 그걸 다 팔았어요. 네. 갖고 있던 다 1가구 1주택이 됐어요. 네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년 보유 5년 거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3분의 1밖에 못 받는 건가요? 그 원래 이거 소유하고 그러니까 그걸 매수한 사람이 네.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삼형제가 일단 상속받으면 전체 지분에 있어서는 조합원지 승계가 인정이 되죠. 상속을 받는 거니까. 근데 이 형제들이 이것을 다시 팔 때 판 것을 산 그 매수인한테 조합원지 승계가 어디까지 될 거냐? 그러면은 일단 형제 2명은 아까 조합원지 승계가 안 되니까 그 지분은 현금 청산되는 거고, 한 명 형제 것만 이제 조합원지 승계가 되면 그 지분만 남아서 그 지분만큼만 조합원지 승계가 되는 거고, 그 지분에 맞춰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기 과열지구에서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예, 10년 소유 5년 10년 거죠. 오래 예. 한 전제 조건 하에. 예.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부모님 주택이. 예. 그런데 내 지분이 예를 들면 5%밖에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는 1가구 1주택이에요. 1가구 2주택이에요. 2주택으로 보셔야 되겠다고 2주택인가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위와 관련된 지분과 상관없이. 예.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양도소득세나 할 때 상속주택에는 예. 누구의 주택으로 보냐면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의 주택으로 보잖아요. 예. 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거주 기간이 제일 긴 사람, 이 사람의 주택으로 보는 거잖아요. 1가구 2주택을 볼 때.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에 네. 그거와 관련돼서 명시적인 규정이 사실은 없어요. 예, 없어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분의 과다에 상관없이 네네. 조금이라도 있으면 1가구 2주택 대상이어서 양도가 안 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직 그거 관련해서 명식이 대법원 판결은 없긴 한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요. 네네. 그 조합원 승계하는 매도를 할 때요. 네. 거기서 중요한 게 5년 거주를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5년 거주를 할 때 예. 그 이제 직장이 멀면은 또 괜찮다. 저 거주한 걸 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질병이나 뭐 육아나 네네. 뭐 이렇게 있어요. 직장으로 인한 거는 봐준다, 연수를 쳐준다 했는데 그 직장이 뭐 서울에서 제주다 그러면 당연히 치겠지만 서울에서 경기도에 직장이 있다. 그것도 연수에 쳐주는지 아니면 뭐 강원도나 이런 거리 측정 뭐가 기준이 있을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세대원 모두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대원 모두가. 예. 그러니까 집을 비워야 된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은. 그죠. 이사를 다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다. 예. 일부는 남겨놓고 이건 안 네. 돼요. 예. 네네. 제가 그 추진이 사무실에 있으면서 네. 우리 그 소유주 분들한테 실질적인 질문을 여러 번 받은 내용인데요. 예. 이제 그 내가 조합이 설립됐을 때 네.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은 안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예외 상황이 뭐 해외로 이민을 간다든가 네.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은 연세가 많아서 특별히 두 분이 사는 직장이 없어. 그런데 내가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 네. 이게 법에서 인정을 해주냐 이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네. 그게 안 되는데 예. 근데 그분은 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분이 내가 부산에 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상가를 얻어서 예. 장사를 하는 사업자를 내겠다 이거야. 예. 그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주소를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네네.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여기 세급상.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무상, 생업상에 포함된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네. 저는 그런 거는 국토교통유권 해석을 좀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판결이 없어요. 사실 맞아요. 예외 사유와 관련된 판결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이거는 사실 법조인들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분야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국토교통 유권의 해석을 받고 하시면 그나마 안전할 것 같아요. 네. 김성호 변호사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